은빛 발톱과 순백의 소년 3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40도가 넘는 찜통 더위 속에서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더위에 녹다운 되었다. 에어컨은 살인적인 더위에 과부하로 고장이 났고 각 교실에 대형 선풍기가 배치되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땀으로 찌든 아이들은 샤워를 한 것처럼 교복이 젖어 있었고 교실 안의 공기는 시큼한 땀 냄새로 코를 찔렀다. 어우, 시발, 더워 죽겠네. 에어컨 수리는 아직도야?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살인적인 찜통 더위에 말할 기운조차 없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책상에 널브러져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명, 설아만은 멀쩡했다. 반 애들은 땀을 흘리고 더위에 늘어져 있었지만 설아는 땀은커녕 몸에서 땀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고 피부는 뽀송뽀송했다. 쉰내가 진동하는 교실에서 괴로울 법도 하건만 창밖을 보고 있는 설아의 얼굴은 평온하기만 했다. 그리고 그런 설아를 바라보는 뜨거운 시선이 있었다. 설아의 짝인 권상호였다. 더위에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상호는 멍하니 설아를 바라봤다.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뜨거운 시선에 한 번쯤 돌아볼 법도 할 터인데 설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돌아보지 않을 기세라서 상호는 손을 뻗어 설아의 뒷목을 잡았다. 뜨거운 손이 제 목에 닿아 놀란 설아가 상호 쪽을 돌아봤다. 제 목을 잡은 범인이 상호라는 것을 알고 짜증은 났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다. 화를 내면 그만큼 상호가 저를 괴롭혔으니까. 설아의 붉은 눈 속에 상호가 가득 들어찼다. 상호는 그제야 마음에 드는지 입가에 호선을 그렸다. 이제야 보네. 또 왜? 예쁜 얼굴 보고 싶어서 너는 어떻게 땀 한 방울을 안 흘리냐, 시발. 크크, 너한테서 좋은 냄새가 나. 상호는 짓궂은 웃음을 흘리며 설아의 얼굴을 만졌다. 상호의 스킨십이 싫었던 설아가 그 손을 쳐내며 차갑게 말했다. 내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 이거 성추행이야. 하십. 크크크 지랄하네. 신고하고 싶으면 해보던지 어떻게 되는지 보게. 협박성이 다분한 대사였다. 그런 상호를 뭐라 하지 못하던 설아는 입술을 사리물고서 노려보고 있었다. 마침 타이밍 좋게 문을 열고 담임이 들어왔다. 코를 찌르는 냄새에 미간을 찡그린 담임은 들고 있던 서류 뭉치로 부채질을 하며 칠판 앞에 섰다. 담임이 왔음에도 더위에 지친 아이들은 누구 하나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설아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손을 만지는 상호까지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끈적거리는 시선도 싫었고 땀에 젖은 손이 끈적거려서 짜증이 났다. 순간 담임의 눈과 마주쳤다. 성희롱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으면서도 담임은 곧바로 시선을 회피하며 본론만 얘기했다. 늘 이런 식이다. 담임이 저러는 건 상호네 부모님이 무서워서다. 이 학교에서 상호의 부모님의 영향력이 상당했으니까 나를 보고 있는 상호의 저 시선이 역겹다. 저 들끓는 눈빛 속엔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도 잘 보였으니까. 어쩌다 내가 저런 놈한테 눈에 띄어서는 하. 정말 재수가 지지리도 없다. 담임의 말은 이러했다. 실외기 교체가 밀린 주문으로 인해 내일 가능하다는 것과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수업을 강행하기엔 무리가 있는 관계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한다는 얘기였다. 담임은 자기 본론만 끝내고는 인사도 받지 않고 곧장 교실 밖으로 나갔다. 좀 전까지 녹다운이 되어 있던 아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너나 할 것 없이 휘파람을 불며 가방을 챙겨 빠르게 교실을 빠져나갔다. 참 웃기네. 더워 죽겠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던 애들이 집에 갈 땐 빠른 몸놀림이구나, 하? 나도 가방을 챙겨야 했기에 상호에게 잡혀있는 손을 빼려 했더니 상호가 알아서 떨어졌다. 난 상호의 땀으로 범벅된 내 손을 손수건에 닦고서 가방을 챙기는데 옆에서 상호의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던가 말던가 가방을 챙겨 일어나는데 상호가 내 팔을 잡으며 말했다. 될까? 설아야.
젠장. 설아는 차마 뱉지 못하는 말을 속으로 삼키며 상호에게 끌려갔다. 집에 가서 좋아하는 영화나 보며 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 설아의 기분이 좋을 리 만무했다. 오늘은 상호의 생일이라고 한다. 자기 생일인데 부모님도 없이 홀로 보내야 한다며 내가 옆에 있어주면 덜 외로울 것 같다고 부탁했지만 솔직히 예의상 부탁인 거고 상호에겐 나의 생각 따윈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지 꼴리는 대로만 하는 새끼다. 저놈은. 학교 생활도 괜찮다고 좋게 보려 했던 내 마음이 저놈 때문에 완전히 사라졌다. 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시점은 올해 5월 달부터다. 늦게 학교에 들어간 터라서 이미 친구 그룹이 형성되어 버린 상태라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원래는 학교 갈 생각이 없었다. 초,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했고 고등학교도 그럴 예정이었으나 사회생활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며 소중한 10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흑우님의 열띤 농성 끝에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된 거다. 어찌됐든 일주일 정도는 난 누구와 어울리지 못한 채 혼자 겉돌았다. 아이들이 내게 더 다가오지 않은 이유는 내 외모 때문이다. 흑우님이 애초에 교장 선생님과 담임에게 얘기할 때 외국에서 살다 사업 때문에 한국으로 왔다며 나를 흑우님의 조카로 소개했다. 뭐 실제로 외국에서 온 건 맞다. 흑우님의 말에 따르면 처음 만났던 장소가 러시아라고 했으니까 난 처음부터 러시아와 영어와 한국말을 할 줄 알았다.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데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시간이 좀 지나니 내게 한두 명씩 말을 걸어오는 애들이 있었다. 외국에서 왔으니 당연히 내가 한국말은 모를 것이라 생각했던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하는 나를 보고는 너나 할 것 없이 다가왔다. 뭐 학교 생활이 딱히 재미없지는 않았다. 상호와 그 똘마니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앞서 말했듯 상호의 부모님은 법을 다루는 공무원이다. 돈도 많았으며 교장과 교감 그리고 선생님들이 상호의 부모님에게 벌벌 떨었다. 그래서 상호는 제 잘난 부모 덕을 빌어 학교에서 알아주는 일진의 짱이었다. 재력가인 만큼 품이 있고 매너 있을 줄 알았는데 상호를 보고 있으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 보였다. 상호는 부모의 입김으로 내가 있는 교실로 이사를 왔고 급기야 내 짝꿍의 자리까지 빼앗아 차지했다. 그 후로 애들은 상호가 무서워 내 근처에 다가오지 않았다. 처음에 상호에 대해 잘 몰랐을 때 일이다. 상호의 무례함에 화가 나 대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호에게 맞았다. 그것도 먼지나게 말이다. 놈은 야비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만 골라 때렸다. 이틀 연속을 맞으니 그게 너무 아파서 그 후로 상호에게 대드는 것을 관뒀다. 그 후로 난 상호의 똘마니가 돈을 요구하면 돈을 내어줬고 상호가 성추행을 하면 가만히 있어야만 했다. 학교 측의 말에도 어차피 내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 상호의 부모 입김은 실로 대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얘길 흑우님과 미류님께 말할 순 없었다. 엄연히 따지면 두 분과 나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연고도 없는 나를 치료해주고 방을 내어주고 또 학교도 보내줬다. 내겐 생명의 은인이다. 그런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고 미류님에게는 더더욱 이런 모습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숨겼다. 상호야, 너희 부모님 없는 거 확실하지? 3주간은 서울에 계실 거야. 아싸. 그럼 오늘은 불타는 밤을 보내보실까? 근데 여기서 놀다가 우리 너희 부모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냐? 역시 나가서 노는 게. 안 돼. 나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외국으로 가야 해. 세종은 전부 공무원들이 사는 동네라서 부모님 지인들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 사고 치려거든 차라리 집에서 치라고 하시더라. 거실을 중심으로 왼쪽은 출입 금지. 저긴 부모님 공간이야. 그 외 나머지 공간과 거실까지 포함해 오른쪽 전부를 이용하는 건 문제없어. 하여튼 너희 부모님도 별나시긴 하다. 뭐 너희 집에서 놀면야 우리는 더 좋지. 여기에 술이랑 음식이 다 있으니까. 크크. 야, 서진우 여자애들은 오냐? 응, 오고 있대. 설아는 저들끼리 얘기하며 떠드는 애들을 한심한 눈빛으로 보다 창밖을 봤다.
싫은 티를 내며 밖을 보는 설아의 얼굴이 유리에 비쳤다. 뚱한 설아의 얼굴을 본 상호는 친구들에게서 벗어나 설아 옆에 서며 말했다. 오늘 내 생일인데 선물은 가져왔어? 하, 미친놈. 내가 너 줄 선물에 돈을 왜 쓰냐? 상호의 말에 설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대꾸를 하지 않아야 재미없어서 쉽게 물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였다. 얼굴을 뚫어버릴 듯한 시선이 불편했다. 마침 술 먹고 놀 생각에 잔뜩 들떠 흥분한 친구들이 부르자 상호의 뜨거운 시선이 간신히 떨어져 나갔다. 상호가 사라지고 창밖만 보고 있던 설아의 얼굴이 뒤쪽을 힐끔 노려봤다. 그때 주머니에 넣어둔 설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설아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다. 9시에 도착하니 5분 전에 나와 대기하라는 흑운의 메시지였다.